뛰어들어 가지고는 엄청나게 어려웠겠죠, 만화계나 이런 것들이. 근데 그 기본 바탕이 뭐냐면 자기 애가 기본 바탕이에요. 그리고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만화가가 된 걸 후회해 본 적이 없어서, 특별히 이때 만화가를 잘 선택했구나라는 건 한 번도 후회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뭐 그거는 자의반 타의반인데요. 제가 어쨌든 만화를 좋아했다, 이거는 분명하죠. 근데 사회에 나가서 만화를 그려서 먹고 사는 건 불가능할 것 같다. 왜냐하면 만화 그리는 것도 보는 것도 파는 것도 일단 그때는 사회악이니까. 제가 70년대에 이제 73학번이니까 그때는 만화가 최악의 상황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사회 전체가, 정부가 만화는 척결해야 될 사회악으로 생각할 테니까. 근데 당연히 미대를 가려고 미대 준비를 했죠. 근데 원서를 쓸 수가 없었어요. 색약이라 가지고 미대에서 받아주지를 않으니까. 그림은 그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좋아, 그럼 흑백으로 그리지. 안 받아준다고? 좋아, 그럼 난 흑백으로 그리겠어. 이건 내 뜻이 아니라 신의 뜻이야 라고 나한테 스스로 위로한 거죠. 그리고 뛰어들어 가지고는 엄청나게 어려웠겠죠. 만화계나 이런 것들이 인식도 어렵고 여건도 어렵고, 그때는 만화를 학교도 없었으니까. 그런데도 만화라는 직업을 선택한 걸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책상에 앉아서 만화를 그리고 있으면 무아지경에 들어가니까. 그만큼 좋아한 거죠. 만화를 배울 수 있는 학교도 학원도 없으니까 만화 작가 선생님 문화에 들어가서 만화를 배우는 거 외에는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나도 작가 선생님 문화에 들어갔죠. 그래서 낮에는 먹도 갈고 연필들 깎아드리고 종이도 챙기고, 그리고 뒤치다 끄리도 하고 이제 기초부터 배우는 거죠. 그리고 밤에는, 그래서 앞으로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은 속에 욕망하고 있으니까 밤에는 이제 그걸 좋아하는 작가 그림을 필사하는 거예요.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림 그리는 게 좀 만만해졌을 때, 그때 비로소 글을 쓰기 시작했죠. 잠은 거의 뭐 하루 두세 시간, 서너 시간 이상은 잘 수가 없다고 봐야 되죠. 낮에는 작업을 끝내고 그 다음에 밤이 이제 내가 필사하는, 연습하는 시간이 되었으니까. 여기는 모든 그림도 그렇고요, 글도 그렇고요. 사실은 우리에게 재능이라는 것은 좀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전혀 생뚱맞은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체능은 특히. 제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언제 어느 때 자기에게 어떤 글을 쓰고 싶은 것이 있을지 모르니까 일단 필력을 키워야 되니까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생각한 건 손으로 쓸 수 있는 필력이 있어야 돼요. 문장에 대한 필력. 그리고 또 한 개는 아는 것만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먼 나라 얘기는 가져올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자기도 잘 모르는 얘기를 흉내낸 거는 독자도 보면 그게 진실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독자들이 원하는 건 작가의 진실이거든요. 그 작가의 진실은 자기가 아는 것만큼 쓸 때 나오는 거예요. 재밌는 만화를 그리는 방법은 있습니다. 아는 것만큼 쓰고 느끼는 것만큼 그리는 겁니다. 그럼 그 만화는 수준을 떠나 가지고 재미가 있어요. 1학년 만화 기초, 2학년 만화 작법 1, 3학년 만화 작법 2, 4학년 졸업작품 워크샵, 이렇게 4가지 수업을 해왔었는데 지금은
학좌 교수가 되고 난 뒤에는 4학년 수업만 하고 있죠.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건 너 자신이 누군지 뭘 원하는지 찾아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다들 만화에 재능이 있든지 좋아하든지 뭐 그래가지고 일단 이 학과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경쟁을 해보면 바로 알게 됩니다. 자기가 작가 기질이 있는지. 그리고 있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협업을 해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걸 더 좋아하는지, 아니면 만화를 통해 가지고 돈을 벌고 싶은 사업적인 마인드가 자기가 더 있는지. 4년 동안 그걸 알아내는데 공부보다 더 열심히 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뭐 난 만화 작가가 되겠다, 만화 비즈니스를 하겠다, 아니면 PD가 되겠다는 딱 이게 나오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걸 하는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독서라고 하죠. 그리고 인문학에 대한 독서. PD를 해도 수많은 작가하고 이야기가 돼야 되거든요. 그 두 가지를 제일 강조하죠. 네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인간인지 네가 알아내. 만화를 좋아하지만 날밤새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게 즐겁지 않으면 그건 작가를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작가란 직업이 괴로운 직업이 돼요. 그 다음에 어차피 모든 걸 다 여행하고 체험할 수 없으면 책을 읽어야 되죠. 그래서 인문학적인 준비가 돼 있어야 이야기의 스토리를 쓸 때 훨씬 입체적으로 다양하게 캐릭터를 살려낼 수 있죠. 멋대로 마음대로 살 수 있다. 단점은 근데 그게 엄청나게 어렵다. 그렇게 살기가 뭐 마감 독촉도 받고 원고료도 많이 받으면 좋겠고 안 잘렸으면 좋겠고 독자들 댓글 보고 막 스트레스 받고 그렇잖아요. 근데 원래 만화 작가라는 직업은 자유 때문에 선택한 거거든요. 그런데 막상 데뷔를 해가지고 프로가 딱 되고 보면 이게 되게 안 되는 거예요. 댓글 하나에도 막 상처받아가지고 막 잠이 안 오고, PD하고 얘기할 때도 이렇게 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인기 있을까요? 계속 자기가 거래하고 있으니까 장단점이 그렇게 똑같습니다. 마음대로 하고 살 수 있다. 근데 쉽지 않다 결코. 성실성, 그 다음에 댓글하고 싸워서 이겨내는 견고함이거든요. 무엇보다도 회복 탄력성이 가장 중요해요. 쓰러져도 기어코 다시 일어나는 그 힘. 그걸 우리가 긍정 심리학에서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기본 바탕이 뭐냐면 자기애가 기본 바탕이에요. 자기가 너무 아까워서 포기를 못해. 자기는 너무 잘생겨서 난 이대로 포기하지 못해. 난 너무 절거리니까 포기 못해. 난 지금까지 온 애정을 여기에 바쳤기 때문에 나는 포기 못해. 이제 그런 친구들이 보면 주로 스포츠에서도 박찬호, 이봉주 이런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이에요. 저기 박지성도 그 케이스죠. 어떤 재능이나 이런 걸 따지면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지는 않았는데 자기가 자기 자신이 너무 좋아가지고 포기를 못한 거예요. 웹툰 작가들한테 가장 필요한 덕목은 회복 탄력성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어코 다시 일어나는 힘. 만화라는 작업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경쟁도 심하고 자기 자리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길을 오시려면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시든지 간에 자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쓰고 그리고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